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천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기를 소비하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특히 부하 쪽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집은 전기가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전주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은 아파트 전기실로부터 이렇게 전기를 받을 겁니다. 이 전기 받은 두 가닥은 우리 집의 곳곳으로 퍼지게 되죠. 예를 들어 빛을 내는 이런 조명기구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혹은 히터 같은 전열기구, 냉방기구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콘센트로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부속으로 이제 전기를 소모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게 되죠. 자,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낸 것들 있죠. 이 동그랗게 나타낸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바로 전력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 앞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과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전원은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력,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어서 이제부터 이 소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부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즉 전원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이것을 우리가 부하라고 부르면서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전기, 기기, 전등, 전열, 냉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이를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넣을 수가 있죠. 스위치를 넣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개로라고 하게 되는데요. 개로 상태일 때는 부하가 전력을 소비되지 않고 있지만 이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즉 이런 상태가 되면은 회로가 폐로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부하가 동작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하라는 용어는 이 기구가 동작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 어떤 일을 하는 상태이다 하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기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역할로서 우리가 부하와 전원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부하가 큰 것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하를 몇 와트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히터, 전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와트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220V니까 약 한 5A 정도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컴퓨터가 500W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2.5A가 흐른다고 볼 수 있고요. 100W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0.5A가 흐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0.5A, 5A, 2.5A 다 합치게 되면은 여기에는 한 8A 정도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전열기구라든지 냉방기구 같은 경우가 바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를 나눌 때는 아주 약한 부하는 가벼운 부하라고 해서 경부하라고도 부르지만 아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부하는 우리가 중부하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겁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하가 큰 거다, 작은 거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전열기구라고 하더라도 같은 저항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고 보통 우리가 집에서 부하가 큰 것은 전열기구와 함께 이 전동기 부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큰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선은 제가 처음에 설치한 전선은 예를 들어 한 20A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게 되는데 부하를 여기다가 점점 많이 달게 되어서 부하가 늘어났다고 한번 해보죠. 부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전선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이때는 부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버했다라고 해서 과부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버 그 다음에 로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버로드는 과부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정상 부하보다 더 많은 상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태를 우리가 과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차단기가 더 이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선로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단기가 내려서 선로를 보호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단기를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라고도 부르게 되지만 그래서 과부하에 동작하는 차단기다라고 이렇게 편의상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현명하게 소비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과부하가 될 확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차단기를 하나 더 넣어서 회로를 분배해서 부하를 우리가 한쪽에서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이 앞에서 부하를 우리가 분배할 수 있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쪽에 아까 차단기에만 부하가 많이 걸렸던 것이 또 하나의 차단기로 부하가 우리가 분담할 수 있게 되면서 회로에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용할 때 과부하라는 말, 그 다음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배전선로 구간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여기 선로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동기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의 모터가 있을 때 그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들을 수 있는 총 무게가 예를 들어 10kg인데 여기 10kg에 더 많은 무게가 딸려 있어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과부하라고 부르겠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총 10명이 탈 수 있는데 20명이 타게 되면 그런 것도 과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동기에서도 우리는 과부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말도 쓰게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영어 단어를 너무 많이 외웠어. 오늘 내가 원래 공부를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막 한 5시간 정도 했어. 외울 게 너무 많아. 이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어. 자,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되는 형태를 가리켜서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쨌든 전기에서 모두 다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일컫게 됩니다. 이 과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하란 무엇인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